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곡이 색소포니스트 벤 웹스터 선생이 1965년도에 덴마크 카페 몽마르트란 클럽에서 했던 라이브 연주 중에 미스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앨범 Sunday Morning at the 몽마르트라는 이 앨범은 1965년의 연주인데 1977년에야 음반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즈 듣다 보면 그 연주 당시에 앨범이 나오는 게 정석이지만 발매가 취소됐던 아니면 창고에 들어가 있던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벤 웹스터 선생의 이 연주도 벤 웹스터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77년도에 음반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앨범들, 나중에 출시돼서 듣게 되는 앨범들은 왜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벤 웹스터 선생의 정규 앨범들 사이에 빈 공간을 나중에 채워주는 거죠. 65년도에 5월 달에는 이런 연주를 이런 클럽에서 하고 있었구나. 그럼 정규 앨범들 사이에 그런 곡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마치 선물 받는 듯한, 물론 팬들의 한정된 이야기겠지만 그런 그 선물과 같은 그런 연주인데요. 이어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이렇게 녹음 당시에는 발매가 안 되었다가 뭐 예를 들어 그 뮤지션이 사후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221번째 꼬꼬무는 빌 에반스의 1963년 녹음이지만 1989년에 출시된 앨범 The Solo Sessions Volume 1이라는 앨범에 있는 What Kind of Fool Am I라는 곡입니다. Take 1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첫 번째 연주다. 예. 녹음할 때 첫 번째 테이크였다는 얘기죠. 1963년 1월에 이 세션이 녹음이 됐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89년에야 단독 앨범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세션이 63년도에 녹음이 됐는데 84년에 빌 에반스가 계약 상태에 있었던 리버사이드 레코드사에서 빌 에반스가 이제 버브사로 옮긴 이후에 84년도에 빌 에반스 The Complete Riverside Recording,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레코드에서 한 빌 에반스의 모든 음원들을 모아서 내는데 그 앨범에 이 연주가 속해 있다가 몇 년 지난 89년도에는 별도의 앨범으로 나오게 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The Solo Sessions Volume 1이라는 그 나중에 89년도에 나온 앨범 자켓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63년도 1월 달에 이 녹음을 해놓고 빌 에반스가 발매되기를 원하지를 않았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겠죠. 근데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1963년 당시에 빌 에반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빌 에반스는 최악의 건강 상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헤로인 중독으로, 그러니까 뭔가 심신이 피폐한 상태였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제임스 캐플런이라고 작가가 쓴 블루의 세 가지 빛깔이란 얼마 전에 나온 그 책을 읽어보니 그 당시 빌 에반스는 그러니까 손, 팔 이런데 하도 주사를 많이 맞아갖고 약간 신경이 손상될 정도로, 그래서 63년 초에 클럽 공연을 할 때, 예를 들어 빌리지 뱅가드에서 공연할 때는 거의 왼손은 쉬고 오른손으로만 연주할 정도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빌 에반스의 평전, 재즈의 초상을 쓴 피터 패팅거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당시에 빌 에반스가 녹음을 하는 이유는 거의 마약을 살 돈이 필요해서였다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 앨범 The Solo Sessions Volume 1을 프로듀싱한 프로듀서, 리버사이드 레코드사의 오린 킴 뉴스 프로듀서가 당시 녹음 세션을 요구하는 빌 에반스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주요한 창작 예술가이자 나의 친구였기에 돈이 필요하다는 그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당시에 빌 에반스의 상태는 여러모로 안 좋은 상태였고, 그러니 본인이 최선을 다한 녹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 세션의 녹음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하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이 앨범을 들었을 때 저의 느낌은 이상할 정도로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물의 흔적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긴 하지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빌 에반스가 이런 상태였구나를 알고 들으니까 이 앨범을 다시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되게 아름다운 연주인데 뭔가 이렇게 되게 묘하게 우울한 기운이 있달까? 근데 또 한 곡 한 곡 듣다 보면은 빌 에반스 선생이 솔로 피아노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런 아름다움에 젖게 되는, 당시 이 녹음을 지휘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보았을 리버사이드의 프로듀서 오린 킴뉴스가 이 앨범의 라이너 노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 이 앨범은 빌 에반스가 가장 고뇌에 잠기고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때의 연주입니다. 극도로 절제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들으며 이러한 느낌들을 무시하거나 잊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또 라이너 노트를 같이 쓴 진 루이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빌 에반스의 친구였고 재즈 평론가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뮤지션이었던 진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빌 에반스는 결코 연주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때는 더 뛰어나게 연주했을 뿐이죠. 이 앨범 속의 음악을 다시 들으며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세션의 연주는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빌 에반스가 생각난달까? 앨범 자켓에도 피아노 한 대만 딱 있는데 그러한 느낌이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고, 특히 오늘 고른 곡이죠. What Kind of Fool Am I가 참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62년도, 그러니까 연주하기 바로 한 해 전에 작곡된 곡인데 공동 작곡이더라고요. 레슬리 브리커스라는 분하고 앤토니 뉴리라는 콤비가 작곡한 곡인데요. 원래 뮤지컬, 영국에서는 61년도에 미국에서는 62년도에 개봉한 뮤지컬인가 본데 Stop the War, I Want to Get Off라는 뮤지컬을 위해서 쓰여진 곡이라고 했는데, 그 뮤지컬에 쓰여진 곡 중에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가 62년도에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히트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래미에서는 이 노래가 송 오브 디 이어로 선정되는 거 보니까는 굉장한 유행가였는데, 이 솔로 피아노 세션을 녹음할 때 63년 1월에 빌 에반스가 이 곡을 좋아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유행하던 유행가를 한 곡을 자신이 해석해서 이렇게 담은 건데요. 그 해석이 참 좋은 게, 원래는 사랑에 대한 후회를 담은 곡인데 빌 에반스의 연주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원 멜로디를 착착 이렇게 해체해 나가는 듯한 그런 게 느껴지고, 듣다 보면 세상 아름다운 발라드 곡이지만 또 한없이 무겁게도 느껴지는 그런 어떤 양가의 감정이 드는 그러한 연주여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63년도에 이 곡을 처음 녹음하고 80년 돌아가실 때까지 간간히 여러 앨범들에서 이 곡을 연주를 다시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연주가 또 두 버전이 있어서, 우선 트리오 버전으로 이 곡을 연주한 버전이 있는데요. 이것도 2016년도에 68년도 연주를 복원해서 나온 앨범인데 Some Other Time이라는 앨범 속에서 트리오 버전으로 다시 연주를 하고 있고요. 또 1975년 연주인데 77년에 나온 또 다른 솔로 피아노 정규 앨범이었죠. Alone Again이라는 앨범에서 이 곡을 연주하고 계시는데, 이 세 버전을 한번 모아서 이번에 같이 들었거든요. 각 시기마다 같은 곡을 한 뮤지션이 음악 생활을 쭉 진행하면서 어떻게 다르게 연주하고 있는지 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이 더 솔로 세션스 볼륨 1에 이 곡이 테이크 1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3년 후에 92년도에 이 앨범의 볼륨 2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테이크 2, 그러니까 두 번째 테이크를 또 실어놨는데, 첫 번째 테이크와 두 번째 테이크 녹음하는 날은 같았을 거란 말이죠. 비슷해요.
근데 두 번째 테이크에서는 굉장히 더 힘을 내는 빌 에반스가 느껴져서 같은 노래를 같은 날 같은 곡으로 연주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른 느낌. 이런 것도 빌 에반스 팬이시라면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꼬꼬무를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곡이 너무 좋아서 What Kind of Fool Am I? 이 작곡가 레슬리 브리커스와 앤토니 뉴리의 다른 곡으로 한번 연결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22번째 꼬꼬무죠. 빌 샬렙 트리오의 1997년 연주를 담아 98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All Through the Night이라는 앨범에 있는 Pure Imagination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영국 작곡가들이더라고요. 이 두 분이. 레슬리 브리커스랑 앤토니 뉴리. 꽤 히트곡이 많으시더라고요. 둘이 콤비로 영화나 뮤지컬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영화로는 007 영화 골드핑거도 이분들이 작업을 하셨고 007 골드핑거를 예, You Only Live Twice라는 그 007 영화 주제곡도 작곡을 하셨다고 하고요. 니나 시몬이 부른 Feeling Good 이것도 이 두 콤비가 작곡한 곡이더라고요. 야, 그거는 확인 못 했는데 필링 굿을 예. 와. 그러니까 오늘 고른 Pure Imagination 이것도 이분들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1971년도 영화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잘 알려진 1971년도 영화 윌리 원카 앤 초콜릿 팩토리 원제가 이 영화의 극중 윌리 원카 역을 한 진 와일더가 초콜릿 공장에 견학을 온 사람들한테 그 초콜릿 방을 소개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 당시 영화가 나왔을 때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80년대에 이게 TV에 방영이 되면서 이 영화도 꽤 유명세를 얻고 그리고 이 곡도 유명세를 얻었다는 기록을 이번에 봤는데 2023년도에 이게 리메이크가 돼요. 원카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주연이 티모시 샬라메죠. 그 2023년 원카에서는 티모시 샬라메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71년도 버전은 뭔가 단조로 해서 뭔가 묘하게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데 2023년도에 이 노래를 부른 티모시 샬라메는 완전 장조로 신나게 부르고 있어서 한번 영화 속에서 이 원곡이 어떻게 들리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곡을 그러니까 재즈 피아노로 번안해서 부른 97년도 피아니스트 빌 샬렙의 연주, 오늘 고른 연주인데요. 그러니까 영화 음악답게 그리고 이 영화가 뭔가 이렇게 판타지 뮤지컬 원래 영화가 그거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어요. 빌 샬렙의 연주가. 저 이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재즈고 뭘 떠나서 굉장히 좋은 피아노 연주여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빌 샬렙이 자신의 색깔을 너무너무나 잘 입혔다. 원곡의 정서에다가 감미로움, 세련됨 이런 게 착 얹어져서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영화 음악을 피아노의 굉장히 짧은 버전으로 연주하다 보면 무슨 칵테일 바에서 나오는 그냥 BGM스러운 피아노 연주가 되기 십상인데 이 빌 샬렙은 자신의 색깔을 잘 입혀서 아주 아름다운 솔로 피아노로 해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연주고요. 이 97년도에 빌 샬렙이 31살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어둠의 경로로 앨범들을 막 다운받을 때 이 앨범을 받고 빌 샬렙이라는 피아니스트도 처음 알게 되고 그의 연주도 처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빌 샬렙이라는 피아니스트는 제 최애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그의 연주들을 간간히 들어오면서 모든 앨범을 따라서 듣진 않았지만은 굵직굵직한 앨범 연주들은 쫓아가면서 굉장히 이 빌 샬렙이라는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겼달까? 그런 뮤지션인데요. 이 빌 샬렙은 전통적인 스탠다드들 있죠. 그거를 굉장히 자신의 해석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연주하는 그거를 우직하게 계속 쭉 오랜 세월을 연주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뮤지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빌 샬렙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우직함이랄까? 그런 감정인데, 이 우직함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의 음악 스타일 뭐 이런 게 우직하게 자신의 스탠다드만을 잘 연주해 나가는 그 우직함도 있지만은 그의 트리오, 사실 오늘 고른 퓨어 이미지네이션은 빌 샬렙이 솔로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이 앨범의 다른 곡들은 트리오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의 트리오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호흡, 그의 트리오가 이 97년도에 처음 이 앨범에서 만나서 2026년 오늘 현재까지 29년이죠. 정확히는 30년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세월 동안 보여주는 그 신뢰감에서 저는 그 이들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동료 베이시스트는 피터 워싱턴이고요. 드러머는 케니 워싱턴인데 둘 다 성이 워싱턴이죠. 근데 둘이 형제는 아니고 다른, 베이시스트 피터 워싱턴, 케니 워싱턴 두 분 다 다른 활동으로도 뭐 아주 왕성히 지금도 뉴욕 클럽에서는 연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일 텐데요. 빌 샬렙, 피터 워싱턴, 케니 워싱턴, 이 세 분이 이 앨범 97년도 앨범부터 재작년에는 빌리지 뱅가드에서 또 라이브 앨범을 내셨는데 그 30년 동안 함께 해온 이 호흡을 얘기할 때 우리가 키스 자렛 트리오가 근 30년 이상을 함께 해온 그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들의 후배 빌 샬렙 트리오도 그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오는 이분들의 그 팀워크, 그러니까 30대 때 만나서 60대가 되도록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호흡에 이런 거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97년 연주나 오늘날의 연주나 녹슬지 않고 계속 발전해 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이들의 호흡을 그냥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놀라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공연도 하고 가셨는데 이 트리오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일단 접근이 쉬워요. 굉장히 스탠다드를 아주 품격 있게 연주하는 트리오이기 때문에 다른 곡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